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시각 헤드라인 뉴스입니다. 원달러 환율과 국제유가 상승의 영향으로 수출입 물가가 4억 달째 동반 상승했습니다. 한국은행은 지난달 수출 물가지수는 전월보다 0.9% 올라 4억 달 연속 상승세를 이어갔고 지난해 같은 달에 비해서는 10.9% 올라 8년 7개월 만에 최대 상승폭을 기록했다고 밝혔습니다. 수입 물가지수도 전월보다 1.7%, 전년 동월 대비로는 10.7% 올랐습니다. 한국은행은 산유국 감산협의와 미국 허리케인 피해에 따른 원유정제 시설 피해로 국제유가가 오르며 수출입 물가가 모두 상승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지난달 청년 실업률이 9.2%를 기록하며 역대 9월 기준 두 번째로 높았습니다. 통계청 조사 결과 지난달 15살에서 29살 사이 청년 실업률은 9.2%로 같은 달 기준으로 보면 지난해 9월 이후 두 번째로 높습니다. 특히 지난달 취업준비생과 아르바이트생 등을 포함한 청년층 체감 실업률은 21.5%로 동월 기준 가장 높았습니다. 또 전체 비경제활동 인구 가운데 취업준비생은 67만 8천 명으로 1년 전보다 14.4% 급증했습니다. 우리나라가 미국의 환율 조작국 지정을 피했습니다.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미국 재무부는 오늘 10월 환율 보고서를 발표하며 우리나라를 지난 4월에 이어 관찰 대상국으로 분류했습니다. 이번 보고서에서 중국을 포함해 다른 어떤 나라도 종합무역법상 환율 조작국이나 교역촉진법상 심층 분석 대상국으로 지정되지 않았습니다. 미국과 캐나다, 멕시코는 북미 자유무역협정 나프타 재협상 기한을 올 연말에서 내년 1분기까지로 3개월 연장하기로 합의했습니다. 세 나라는 지난 4차례 협상에서 자동차와 항공기, 농업 등의 여러 분야에서 이견을 좁히지 못해 올 말까지 재협상 타결이 어려울 것으로 전망돼 왔습니다. 나프타 재협상 기한 연장이 한미 FTA 개정 협상에 미칠 영향은 아직 예단하기 어렵다는 관측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장 내일장 1부 문을 열도록 하겠습니다. 서정덕입니다. 오늘도 거래소 시장은 장중에 최고치를 경신했습니다. 2490포인트대까지 올라가면서 2500포인트 이제 정말 턱 밑까지 올라왔습니다. 하지만 현재 지수는 양시장 모두 약보합권으로 하락 반전한 상황입니다. 추석 연휴가 지나면서 100포인트 가까이 지금 뛰었습니다. 오른 지수는 2500선 돌파에 대한 기대감 주기에 충분하고요. 많은 전문가들이 이제 2500선은 무난하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북핵 리스크가 좀 잦아들고 있고요. 대외 글로벌 경기도 괜찮습니다. 국내 경기도 나쁘지 않다 지금 나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2500선은 무난할 것이라고 보는데 일단은 조금 지수가 급하게 올라오는 경향이 있어서 안착하는 데는 시간이 좀 걸리지 않을까 이 부분에 대한 우려도 나오고 있습니다. 일단은 지속적인 주도주였던 전기전자 업종이 조정 국면에 지금 들어와 있고요. 눌려있던 가치주, 유통, 내수주 등의 업종별 순환매가 좀 긍정적으로 효율적으로 이루어진다면 하지만 지수는 또 안착하면서 2500선 위까지 올라갈 수 있다는 이야기인데요. 그러다 보니까 현 시점에서 포트 정리가 필요한가 혹은 또 대내외 시장의 면밀한 점검은 어떤 식으로 해야 되나 궁금증이 많으실 겁니다. 오늘장 내일장 1부에서 함께 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해드리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입니다. 해당 주식의 가치, 수익률 보장해드리지 않는다는 점 참고하고 시청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코스피부터 확인해보도록 하죠. 코스피 지수는 약보합권입니다. 1포인트 정도 지금 하락하고 있고요. 2482.92포인트 하락폭은 거의 보이지 않습니다. 한 보합권 정도에서 지금 움직이는데 일단은 2490선은 지금 살짝 찍고 다시 내려온 상황입니다. 일주 그럼 살펴보도록 하죠. 보시면 장중에 2490선도 터치를 했고요. 2477포인트대까지 잠시 떨어졌다가 다시 2480선은 회복하는 모습입니다. 오늘 위아래 진폭이 크지 않은 상황은 어제랑 비슷합니다. 수급주차 확인해 보도록 하죠. 오늘도 외국인 팔고요. 기관도 팝니다. 개인만 552억 원 사고 있고요. 외국인 523억 원 소폭 매도하고 기관도 445억 원 매도합니다. 겸손투자가 지금 182억 원 순매수하는 정도로 잡혀있네요.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 살펴보도록 하죠.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전기전자 업종 오늘 좀 조정이 나오는데 특히나 SK하이닉스가 8만원 초반까지 밀려 내려왔습니다. 운송장비 업종이 오늘 좀 반등이 나오는데요. 현대차 15만원 회복했고요. 포스코도 어제 빠지고 오늘 강보합권 올라왔습니다. 다음 살펴보도록 하죠. 삼성물산 하락하고요. LG화학, 네이버 올라가는데 특히나 네이버의 상승폭이 큽니다. 80만원대 단숨에 회복하면서 5% 중반대의 상승폭이 나옵니다. 삼성바이오로직스 하락 반전했고요. 한국전력도 오늘은 빠집니다. 다음 살펴보도록 하죠.
삼성생명 강보합이고요. KB금융, 신한지주, 보합 혹은 약보합입니다. 현대모비스 운송장비 오늘 소폭씩 상승하고 SK텔레콤은 하락하는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코스닥 지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671.01포인트 강보합권으로 다시 전환이 됐고요. 0.07% 상승합니다. 일종 흐름 살펴보도록 하죠. 자, 보시면 678포인트 오늘의 고점입니다. 그리고 쭉 빠지면서 667포인트대까지 내려왔었고요. 현재는 다시 670포인트는 회복하는 모습, 조금씩 회복해 나가는 그래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수급 주체 확인해 볼까요? 오늘은 개인이 좀 강하게 삽니다. 1,485억 원 사고요. 외국인이 350억 원 삽니다. 하지만 기관이 1,679억 원이나 팔고 있는데 기관은 전 주체가 매도 포지션 잡고 있습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 살펴보도록 하죠. 오늘 셀트리온이 장중에 또 20만 원 넘기면서 급등이 나왔었는데 급등세는 좀 진정이 되긴 했습니다. 하지만 셀트리온 요 며칠 계속해서 급하게 올라오면서 20만 원 부근에서 지금 움직이고 있습니다. 셀트리온 헬스케어도 지금 보합권으로까지 내려왔고요. 신라젠이 5만 원 안착을 하네요. 2%대 상승. CJENM도 오늘도 상승하면서 83,600원. 메디톡스도 1%대 상승 가져갑니다. 자, 6위부터 10위 살펴볼 텐데 로엔이 오늘도 하락을 하는데 하락폭은 크지 않습니다. 휴젤, 보톡스 관련주들 오늘 모두 올라갑니다. 포미팜도 올라가고요. 바이로메드가 2.49% 상승, SK머티리얼즈는 약보합입니다. 다음 살펴보도록 하죠. 펄어비스가 오늘도 상승폭이 큽니다. 어제도 10%대 상승, 오늘도 7%대 상승 이어가고요. 게임 관련주들 오늘도 선방합니다. 13만원 부근까지 컴투스 올라오고 있습니다. 포스코 캠텍 3% 빠지면서 어느새 주가 27,000원대까지 내려왔습니다. 파라다이스는 17,000원대 지켜주고요. 서울반도체는 26,050원, 450원 하락하고 있습니다. 원달러 환율 살펴보도록 하죠. 1130원대는 지킵니다. 1130원 50전에 거래가 되면서 원화 소폭 강세 나타나고 있습니다. 오늘장 이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대신증권 투자전략팀의 이경민 팀장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코스피지수 연일 최고가 경신하고 있는데요. 오늘도 장중에 2,490선 찍고 지금 소폭 하락하고 있습니다. 일단은 연일 상승을 계속 이어가고 있고요. 장중에 최고치 경신하는 건데 주요 이유가 있겠죠? 네, 일단 코스피 사상 최고치 경신 돌파의 이유들을 보면은 국내외 매크로 환경, 그리고 경기 회복, 실적 기대감, 그리고 이를 바탕으로 한 수급적인 모멘텀이 좀 가세한 영향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무엇보다도 제조업 수출국의 우호적인 대내 매크로 환경이 조성 중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글로벌 제조업 지표들이 좀 개선세를 강하게 보이고 있고요. 이런 흐름들은 국내 수출 증가율에서도 확인을 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9월 수출 증가율은 35%로 2011년 이후 최대 증가율을 기록했고요. 수출 규모 또한 사상 최대 규모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반도체뿐만 아니라 주력 산업에서 전반적인 수출 개선세가 나타났다는 점도 좀 의미 있는 시사점이라 볼 수 있겠고요. 이와 함께 3, 4분기 실적 기대감이 좀 높아지고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지난주 발표한 삼성전자, LG전자 실적을 보면은 매출의 개선세가 좀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이렇게 된다면 그동안 밸류에이션 디스카운트, 밸류에이션을 정당하게 평가받지 못했던 그런 흐름에서 좀 벗어날 수 있는, 다시 말씀드리면 밸류에이션 정상화 과정이 좀 본격적으로 전개될 수 있는 그런 발판을 마련하고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물론 심리적, 수급적 부담으로 인해서 좀 등락은 볼 수 있겠지만 충분히 극복 가능한, 그리고 더 견고한 펀더멘탈 동력을 확보하고 있다는 측면에서 단기적으로 등락은 있겠지만 코스피 사상 최고치 행진은 연말까지 이어질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긍정적으로 보시는 것 같은데요. 상승하다가 살짝 주춤하고 상승하다 주춤하고 조금씩 숨고르기 하는 건데 이거 긍정적인 조정으로 볼 수 있겠죠? 네, 이런 부분들은 충분히 긍정적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전형적인 중기 상승 추세에서 나타나는 패턴으로 볼 수 있겠는데요. 추가 상승 시도와 단기 급등에 따른 차익 실현 심리 간의 충돌 현상으로 볼 수 있겠는데, 주도주가 과열 양상을 좀 해소하고 매물을 소화하는 과정에서는 단기 소외주들이 반등을 하면서 낙폭을 제한하고, 반대로 주도주들이 좀 상승하는 구간에서는 모멘텀이 조금 약한, 상대적으로 약한 종목들이 좀 부진하지만 주도주 중심으로 지수가 레벨업되는 패턴을 반복해 나갈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올해 상반기 중에 나타났던 그런
그런 상승 추세가 연말까지 그리고 내년까지 좀 더 이어질 수 있는 환경이 조성 중이다라고 보시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런 상승장에서 투자 전략 어떻게 가져가면 좋을지 많은 분들 궁금해하실 것 같은데 투자 전략 방법 좀 짚어주시죠. 계속적으로 주도주에 좀 주목을 하자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단기 등락 과정에서는 소외주들이 반등 시도에 나서면서 충분히 트레이딩 관점에서 이 대응은 유효하다고 볼 수 있겠는데 결국에는 시장을 이끌고 가는 것은 주도주고 탄력적인 상승을 보이는 것도 주도주라고 생각을 합니다. 따라서 최선호 업종으로는 IT 그리고 자선호 업종으로는 제약바이오, 전기차, 신재생에너지 같은 정책 관련주들을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크리컬과 금융주 같은 경우는 규제 이슈라든지 달러 강세 흐름이라든지 중국발 모멘텀을 좀 더 수요 모멘텀을 확인해야 된다는 점에 있어서 반등 시 좀 비중 축소 의견을 드리고요. 최근 굉장히 뚜렷한 강세를 보이고 있는 사드 관련주 같은 경우는 추가적인 반등 시도는 가능하겠지만 이런 추세적인 변화를 확인하기까지는 3, 4분기 실적 확인 과정이 필요하기 때문에 지금 추격 매수는 조금 부담스럽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대신증권 투자전략팀 이경민 팀장과 이야기 나눠봤고요. 이슈 칼럼 이어갑니다. 마켓 리더들과 함께하는 시간 이슈 칼럼 시간입니다. SPM 김형진 대표와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대표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코스피부터 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이경민 팀장과도 이야기를 좀 나눠봤고 많은 분들이 입을 모아서 하는 이야기는 긍정적이다라는 부분인 것 같아요. 그런데 일단은 랠리가 좀 급하게 진행이 되고 있다. 이 부분은 저희가 무시를 못할 것 같습니다. 지금 추석 끝나고 100포인트 가까이 벌써 올라왔거든요. 이렇게 빠르게 올라가도 뭐 괜찮다고 보시는 입장이신 겁니까? 아니면 조금 우려 섞인 목소리가 나올까요? 예, 저는 긍정적이다라는 생각이 계속되고 있고요. 다만 그렇게 빠르게 반영이 되면서 급하게 올랐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탄력이 좀 약하다. 상승하는 탄력이 좀 약하고 이렇게 조금씩 올라간다. 그런 상황으로 보면 되겠다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10월에 말씀드렸었던 그런 글로벌 자산 시장의 강세 요인들이 별로 그렇게 바뀐 게 없습니다. 오히려 더 좋아지고 있는 지표상으로는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고요. 그러면서 글로벌 경기가 이제 좋아지는 것만으로 주식시장이 올라가지는 않지 않습니까? 이제 그것이 실적 시즌에 진입했는데 기업이익이 좋아지는 그러한 모습으로 반영이 되고 그것이 한국뿐만이 아니라 글로벌 기업들 동반적으로 그런 모습들이기 때문에 또 그러면서 이제 투자 자금이 자산 시장에 글로벌 전체적으로 유입되는 속도에 가속이 붙었다. 이번 주 초에 아마 신문 기사들 다들 보셨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시장에서 증시 주변 자금이 많이 증가했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지만 우리뿐만이 아니라 전 세계적인 흐름이다. 이렇게 볼 필요가 있어 보이고 그러니 자산 시장이 안정된 상태였는데 유동성이 보강되고 있으니까 시장이 고점이라는 부담이 있는 것이 사실이지만 급한 상승보다 그래서 점진적인 상승이 나타나고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고 우리가 속한 이머징 시장에 상대적으로 좀 긍정적인 효과가 그러니까 지표상으로 이렇게 부각되는 것을 찾아보면은 우리 상품 선물 지수라고 그러죠. CRB 지수나 대부분의 투자자들이 잘 알고 있는 BDI 인덱스 같은 경우는 우리 이머징 마켓의 선행 지표가 될 수 있는 그런 지표들인데 그러한 모습들의 지수들이 계속 강세를 보이고 있다라는 점도 우리가 좀 어느 정도 현재 장세에 대해서 신뢰를 가질 그런 하나의 인덱스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요. 그러면서 이머징 마켓 인덱스가 MSCI에서 집계하는 거나 S&P에서 집계하는 거나 신고가를 지속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시장만의 상승이다. 그러니까 우리 시장이 비정상적으로 과열이 됐다. 이렇게 볼 상황이 아니라면 너무 부담을 가질 필요가 없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고요. 또 하나는 이제 자산시장 쪽의 흐름을 봐도 안정적인 흐름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미국 10년물 국채를 보더라도 계속 이 말씀을 지난주에도 드렸었는데 2.1에서 2.4% 박스권 여기만 지키고 있어도 금리 상승의 부작용이나 아니면 뭐 또 안전자산 선호로 치우치는 그런 모습이 아니기 때문에 안정적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 더불어서 달러의 흐름도 단기적으로 달러 인덱스가 93.02에서 93.96의 박스권에서 안정적이다.
이 점을 살펴봐도 자산시장뿐만이 아니라 이머징 마켓 쪽으로 미치는 영향이 박스권 정도에 머무르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 다만 이제 이 박스권을 만약에 벗어나는 경우에는 우리가 잠시 좀 추세를 좀 살펴보면서 점검을 해야 될 필요가 있겠다. 해서 이 박스권이 유지되는 데는 별로 걱정할 필요가 없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고, 그런데 이제 우리 쪽을 돌아보면은요, 한국 쪽을요, 약간 변화의 모습이 나타나고 있는 게 한국 10년물 국채 금리가 어제 2% 돌파했습니다. 어제 그제요. 그러면서 어제는 아예 실세 금리가 인상이 되고 있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죠. 코픽스 금리 상승하면서 은행들 대출 금리 인상이 시장에 이제 반영이 되고 있습니다. 미국 시장은 아직 한 번 금리 인상 지난번에 한 것에서 다음번 인상이 별로 반영이 되고 있지 않는데, 우리나라가 오히려 금리 인상이 점차 피부에 와닿기 시작하는 상황이라는 점 좀 참고할 필요 있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내일 금통위 한번 여쭤보도록 할게요. 일단은 내일까지는 금리가 동결될 것이다.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일단은 증시의 이 금리 동결이 좀 긍정적인 모멘텀이 될 수 있을까? 이 부분에 대해서도 의견을 좀 주실 수 있을 것 같은데 어떻게 보십니까, 대표님? 예, 맞습니다. 이제 내일 금통위 같은 경우는 금리 동결이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근데 이제 오늘도 시장에서 나오고 있는 얘기가 만장일치냐 아니냐, 소수 의견 나오냐 안 나오냐, 뭐 이제 마치 무슨 헌재에서 무슨 재판하듯이 이제 금통위도 관심 있게 보기 시작하고 있는데요. 실제 금리가 움직이고 있으니까 당연히 시장에서 나올 만한 그런 상황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실제 가능성은 별로 크지가 않죠. 다만 이제 이러한 소수 의견이 나온다고 한다면 지금 시장에서 생각하고 있는 내년 1분기 금리 인상 가능성에 대한 시그널이 될 수 있기 때문에 혹시나 하고 지금 시장에서 넘겨짓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특히나 하는 총재께서 내년에 3월 임기라는 점을 감안하면 한 번 정도 금리를 인상시키고 관두시지 않을까. 그렇다라고 본다면 연말 연초 이쪽이 좀 가능성이 높아진다 이렇게 볼 수도 있기 때문에 이번 금통위가 좀 관심을 보인다. 그런데 만약에 관심을 보이고 어떤 시그널을 찾으려고 한다면 마치 우리 FMC 회의사 FRB가 무슨 점도표 같은 걸로 시장하고 의사교류를 하고 있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면서 소통을 해야 될 텐데, 우리 같은 경우 한은이 그렇게 하지 않고 또 그렇게 할 가능성도 없기 때문에 내일도 기대감으로 그냥 마무리되지 않을까. 다만 좀 시대가 좀 많이 바뀌고 있다는 점에서 변화가 나타났으면 하는 그런 시장의 기대감이 소수 의견에 대한 기대감으로 그런 얘기가 나오는 것으로 반영이 되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 보이고요. 주식시장으로 이제 돌아와서 보면은요, 이 금리 인상 요인이 금융지주나 보험 쪽으로 그동안에 좀 긍정적인 효과가 반영이 되어 왔었는데, 오늘 같은 경우는 별로 이게 이제 선반영된 것으로 인식이 되는지 별로 그렇게 좋아 보이지가 않은 그런 흐름이고요. 그동안 악재로 반영되지 않았던 증권업종 쪽으로는 오늘 좀 약세 요인으로 작용이 되는 모습이죠. 좀 안 좋은 점들이 부각이 되고 있다. 금리 인상의 부작용이 금융업종 쪽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 보이고요. 대형 IB 선정 이쪽이 지연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증권업종 쪽으로는 약간 좀 불확실성이 부각되고 있는데, 실적이 좀 개선되고 있죠. 그래서 향후에 개선될 수도 있는 그런 재료들이 또 대형 IB라는 점에서 놓고 본다면은 상반된 재료가 맞부딪히고 있다는 점, 이 정도를 좀 생각해 볼 필요 있어 보이고, 향후에도 뭐 계속 안 좋을 것이다 이렇게 본다기보다는 증권업종이 단기적으로 불확실성의 문제로 좀 진입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 보이고요. 최근에 이제 우리가 실적 시즌에 주목할 만한 변화 흐름이 이런 금리보다도 시장에서 조금 더 주목해야 될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제 어닝 서프라이즈에 대한 기대감이 많이 반영이 됐죠, 솔직히. 근데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삼성전자 쪽도 마찬가지로 서프라이즈보다도 더 이제 서프라이즈가 나왔지만 실망 매물 나오면서 또 오늘 같은 경우는 돌바락제도 있지만 삼성전자가 좀 아직도 그렇게 강하게 움직이지는 못하고 있죠. 그런데 문제는 관련되는 부품업종의 급등락이 아주 크다라는 거죠. 해서 이 IT 업종을 좀 쳐다볼 때 이 차별화 쪽에서 이제 우월적인 지위가 아니라 반도체 부품 장비뿐만이 아니라 그거와 더불어서 디스플레이 모바일은 상대적으로 더 불리한 그런 위치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부품 장비 쪽 주식에 대해서는 상당히 주의가 좀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필요가 있겠고, IT 업종을 좀 정리해서 생각해 본다면요,
보통 실적 시즌에서 삼성전자로 시작해가지고 하이닉스로 마무리되는 것이 일반적인 움직임이었죠. 매번 실적 시즌에 그렇게 됐었고요. 2분기에도 그랬습니다. 해서 그때 움직임이 어떻게 나타났는가를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본다면 삼성전자 실적 발표 이후에 대형주들은 순항하면서 상승을 했고요. 중소형 부품주는 실적 발표 이후에 삼성전자 실적 발표 이후에 한 일주일가량 조정을 보인 다음에 재상승을 했고, 근데 그 재상승을 한다 해서 상승 고점을 높이는 것이 아니라 하락폭을 만회하는 그 정도죠. 그리고 나서 하이닉스 실적 발표 이후에는 대부분의 중소형주, 대형주 할 거 없이 모두 다 조정을 보이고 중소형주는 급락세까지로 진입하는 모습이 매번 분기 때마다 나타났다는 점. 그러면은 지금 나타나고 있는 모습이 이러한 모습을 선반영할 수도 있는 것이고 3분기 실적 시즌에도 그러한 2분기에 나타났던 흐름이 반복될 가능성은 좀 감안해야 할 것이다. IT 업종을 볼 때 그렇게 좀 정리를 하고 싶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고, 더 중요한 점이요. 실적 시즌 들어가지고요. 지금 중국 관련한 악재가 희석이 되고 있죠. 무슨 회의가 있죠. 중국 쪽에서요. 우리가 이 사드 문제 나올 때 10월에 이 회의 때까지 중국에서 어떤 정책적으로 의도적으로 좀 악재를 만들 가능성이 크다. 내부 문제를 해석하기 위해서 그럴 수가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해봤었던 문제가 진짜로 그 시기에 맞춰서 지금 중국 관련 악재가 희석이 되고 있죠. 루머가 어떻게 좀 뉴스로 나타나고 있다 이렇게 볼 수도 있겠는데, 그러면서 미디어, 엔터, 카지노, 여행, 음식료 이쪽이 좀 강세를 보이겠는데 이 중에는 기대감만 있는 경우도 있고요. 기업 실적이 이미 잘 돌아가는 경우도 있다는 점을 놓치면 안 됩니다. 특히나 펀드멘탈 턴어라운드가 확인이 되는 경우, 음식료 업종이 바로 대표적인데요. 이쪽을 놓치면 안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초반에 이머징 마켓 시장 강세 요인으로 CRB 인덱스 강세를 꼽고 나서 어떻게 원자재 재료로 쓰고 있는 음식료 업종이 강할 수 있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상품지수가 최근에 반등을 했지만 2분기에는 약세가 지속됐거든요. 그러니까 2분기 때 그 약세가 되는 상품 가격이 반영이 되는 것이 음식료 업종의 턴어라운드의 기폭제가 될 수 있다는 것이죠. 특히나 커머디티 중에서 농산물 시장은 아직도 좀 상대적으로 약세고요. 옥수수 같은 경우는 아직도 바닥권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음식료 업종 같은 경우는 이익 증가세가 가시화되는 구간으로 들어섰다. 3분기 실적 시즌은 그것을 확인하는 구간이 될 것이다 해서 IT 업종 쪽이 지금 약간 좀 불안한 경우가 있는데, 그것에 대해서는 종목을 더 확 줄여서 대형 주도주 쪽으로만 접근하는 것이 맞을 것이다. 그리고 지금 급락을 했었던 부품주 같은 경우는 반등 시 어느 정도 하이닉스 실적 발표 이전에 이익 실현을 하시는 게 맞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고, 단순 수익률 키맞추기가 아니라 이제부터는 소외주 쪽에서 상승 추세로 진입하는 종목들, 업종들이 나타날 것이라는 점, 이 점을 좀 주목해서 볼 필요 있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자, 이제 실적 시즌 아직도 진행이 되고 있는데 이 시점에 상승기고요. 어떤 방향성을 가지고 투자하면 좋을지 궁금한데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요? 네, 수급은 계속 글로벌적으로 좋아지고 있다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그것이 지속되는지, 그러니까 긍정적 흐름이 계속되는지, 만약에 혹시 모를 변화가 나타나는 좀 지속적으로 체크할 필요가 있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동안의 실적하고 성장성이 시장에서 키워드였다라고 한다면 이제부터는 턴어라운드가 추가되는 상황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고, 그러한 업종, 그러니까 실적과 성장성, 턴어라운드 이 세 항목에 선택되는 그런 종목이나 업종으로 좀 집중이 필요하다. 그래서 지금 현재 시장에서 나타나는 것이 일부 한정된 대상의 업종이나 종목으로 수익률 극대화를 만들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편승해야 되는 실적진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고, 단기 숨고르기를 좀 보이고 있는 IT나 화학이나 금융주 쪽으로는 지수를 업그레이드 시킬 때 상승에 주도적으로 나타나는 그런 모습이 나타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고, 그런 지수가 어느 정도 상승된 이후에는 이 주도주 이외에 그동안의 소외주였었던 그런 종목들이 좀 앞에 나서는, 그렇기 때문에 IT 중심의 주도주, 일부 IT죠. 이제 대형주만으로 꼽는 그 주도주하고 소외주의 좀 바벨 전략이 중요해지는 그런 시점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주도주, 소외주의 바벨 전략까지 이야기 들어봤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SPM 김형진 대표와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장 내일장 1부 함께하고 계십니다. 잠시 뒤 2부 예고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종목 짚어보고요. 여러분의 종목 상담까지 받고 있는 시간, 라이브 매매타임 시간이 준비가 되어 있고요. 100원의 정보 이용료 추가되는 샵 0082번을 통해서 종목 상담 남겨주시면 됩니다. 두 분의 전문가와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유한타증권 은평지점의 지문상대리, 하나금융투자증권 설릉금융센터의 송동현 팀장과 함께합니다. 2부에서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